안녕하세요. 오늘 형사법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23년도 1차 경찰 공무원 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1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죄수론에 관련된 판례 문제입니다. 이 죄수론과 관련된 부분은 이론, 판례, 조문이 마구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거의 빠지지 않고 대단히 어렵고 오답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고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결국은 변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되게 변방에 있는 그런 부분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죄수론, 그 중에서 오늘 판례 문제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기본서를 통한 설명 없이 막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수론 메모를 좀 펼가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지문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해서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 행위가 한 개죠. 근데 이게 제3자 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구성요건 여기에 모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당연히 한 개의 행위가 두 개의 구성요건, 상상적 경험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허위 공문서, 그 다음에 동행사죄, 그 다음에 수뢰후 부정처사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수뢰후 부정처사죄, 이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또 동행사죄와 수뢰후 부정처사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요. 그때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동행사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대비해서 가장 중한 재해 정한형을 처단하면 족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뭐죠 이거는? 세 개를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수뢰후 부정처사죄로 처단하겠다는 거죠. 즉 이거는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이거를 판례가 이론화, 구체화한 겁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가 상호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둘은 실체적 경합관계인데 이렇게 상상적 경합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냥 세 개를 다 묶어서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판례의 어떤 독창적인 그런 이론을 만든 어떤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맞는 얘기고, 맞는 얘기고. 그다음 세 번째, 이게 어려워요. 수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포괄일체가 될 수 있으므로 횡령 배임의 행위와 사기의 행위 사이에는 포괄일체를 구성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예요. 포괄일체는 여러 개의 구성 요건이 아니라 한 개의 구성 요건이어야 돼요. 한 개의 구성 요건인데 그게 수차례 이루어진 거죠. 그럴 때 포괄일체를 묶는 거예요. 사기의 행위가 계속됐을 때, 횡령 행위가 계속됐을 때, 이럴 때는 포괄일체가 가능하지만 사기, 횡령, 배임 전혀 별개의 지금 범죄의 태양들이잖아요. 이게 포괄일체로 묶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입니다.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무거운 죄의 제한형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 개의 죄명 중 가장 무거운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해 처단하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드는 게 가장 이건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A죄가 있고, 그 다음에 3년 이상 3년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1년 이상 9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먼저 가장 여러 개의 죄명 중 가장 무거운 형을 규정한 법조 B죠. B. 일단 이 9년이 선택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선택했다 할지라도 다른 법조의 최하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1년이고 여기 2년이에요. 이걸 선택했다고 해서 단기를 1년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다? 2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2년에서 9년으로 이렇게 처단형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이상 9년이야. 이렇게 묶인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판례 정리를 쭉 보시면 자 상상적 병합관계 있다 1번. 그 다음 두 번째는 연결효과죠. 경합과중이라는 게 없어지고 수레후 부정처사죄하고 이 두 개를 전부 상상적 병합관계로 봐서 가장 무거운 죄인 수레후 부정처사죄로 처단한다. 그 다음에 포괄일제라함은 수개의 행위가 한 개의 구성요건이다.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각 법조의 상한 하한 모두 중한형 범위 내에서 처단해야 된다. 아시겠죠? 판례 문제입니다. 요거 대단히 3번 판례 특히 헷갈립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